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미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는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1명의 대법원장 Chief Justice와 8명의 배석판사 Associate Justice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은퇴라든가 사직 또는 탄핵이 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종신제입니다. 미국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고 때로는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보수당 출신의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조와 성향이 비슷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을 하게 되고 또 진보의 경우는 그 반대이겠죠.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쉽게 임명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앤서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결국 인준 절차를 거치지 못합니다. 당시에 상원은 다수당이 공화당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을 때에는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베넷 대법관을 지명했고 인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습니다.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항상 보수표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항상 진보표에만 그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신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중위 대법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0년에 엘 고어 대통령 후보와 부시 대통령 간의 대선의 법적 공방이 붙었을 때 보수 대법관 4명은 재검표가 불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재검표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재검표가 필요 없다라고 보수의 한 표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엘 고어 후보가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5년에 오바마 정권 시절에 동성 커플 결혼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에는 미국에서 동성 커플 결혼이 합법화되었죠. 이렇게 미국 대법관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법원의 구조라든가 종신제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미국 대법관 이야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